자, 2021학년도 2회 고등수학 수학 이제 검정고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그 1차 때랑 뭐 문제 크게 뭐 바뀐 건 없고 다른 게 조금 있다면 한 4번 문제 정도 인수분해, 3차식 인수분해가 원래 잘 안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출제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뭐 딱히 뭐 크게 달라진 것 1차랑 크게 다른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래는 이제 6번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나왔는데 이제 4번하고 6번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1번부터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확대를 해서요. 자, 1번 보면은 자, 두 개의 다항식 이제 A, B에 대해서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2x 제곱 플러스 x에서 그대로 b를 빼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빼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일단 분배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x에서 요 마이너스를 잘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므로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제곱 플러스 이제 2x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x는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구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분배하기가 조금 힘들면 세로 방식의 계산 방법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x제곱 플러스 x에서 x제곱 마이너스 x 자체를 이 두 친구를 이제 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은 x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2x가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해도 답은 4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항등식에서 이제 잘 나오는 문제죠. 이제 1번 문제는 항상 다항식 문제였으면 2번 문제는 항등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계수 비교, 자, 계수 비교법 아니면 이제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수치 대입법은 직접 숫자를 넣는 건데 여기는 뭐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이 뭔가 이렇게 뭐 날아가는 그런 숫자를 넣기가 조금 어렵고요. 모르는 미정계수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수 비교법이 조금 더 빠릅니다. 제곱은 똑같고요. 그러면 여기 1차식의 계수가 3이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A는 이제 바로 계수를 비교해 보면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A 더하기 B를 하라고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 더하기 B는 3에서 마이너스 7을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4 보기 2번에 있는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등식은 숫자를 넣기 전에 비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뭐 숫자 넣을 수 있으면 숫자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2번 문제로 잘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3번 보면은 3번 제목은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원래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뭘로 나누느냐 하면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qx가 되고요. 1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r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질 때의 밑줄을 치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 친구가 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a의 값을 구하려면 이 몫을 날리기 위해서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느냐 하면은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걸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요게 0이 되게 하는 숫자, 즉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이제 바로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요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바로 나머지가 나오니까 x에다 1 대입한 결과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우변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0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머지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1-2 플러스 a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a는 이제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a 값 구하라 그랬죠. 그럼 3번의 답은 이제 1번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4번 문제가 나오네요.
이 4번 문제는 이제 거의 뭐 기출에 보면 거의 없었어요. 인수분해가 3차까지 인수분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제 보통 보면 X자 인수분해 간단하게 하거나 합차 정도만 나왔지 이렇게 3차식 인수분해 하는 경우는 이번에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이제 인수분해 한 식이 이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이거는 합곱이죠. 여기에서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그 인수분해 공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검정고시 대비를 했다면 이 부분을 아마 놓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학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 초짜에서 검정고시를 이제 들어갔다면 이걸 예측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그러면 x 대신에 a 대신 x를 집어넣으면 x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을 하면 요 x 대신 a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x 플러스 3 갈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모양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x 플러스 3의 모양이 똑같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3까지도 똑같기 때문에 a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9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기에 이제 9는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인수분해를 도저히 못 외우겠다.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전개 한식이 이거다라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전개하는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게 나왔다면 내년 1차 시험에는 반드시 이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야 한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네요. 한 번이라도 나왔으니까. 원래 이게 안 나왔고, 원래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조립제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조립제법 대신에 이 친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들어가 보면요. 5번은 뭐 딱히 복소수 늘 나오는 거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친구를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i 플러스 2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i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i는 여기 있으니까 a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이제 보기에 이제 5번에 이제 1번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일단 넘어가 보면 근가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분의 요건데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거분의 요건데 그냥 그대로 부호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여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1.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을 물어봤으니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이제 1분의 4니까 정답은 이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두 근의 이제 합이 되는 거고요.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4. 여기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답이 4 나오니까 4번 체크하고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저도 1차 때 영상 아마 보시면 계산 실수한 문제도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럼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겁니다. 자, 2차 함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최대 최소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최대랑 이 최소는 뭐를 구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다 이걸 정리해 두셔야 돼요. y의 값이라고 제가 1차 때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y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까지 그려진다라고 봤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y값이 최소입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 이 친구가
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1이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최소값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은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최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보기에는 없죠. 이게 만약에 있었다면 1, 2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왜냐? 항상 최소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최대랑 최소의 합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에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나올 문제죠. 자, 8번 넘어가 보면,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한 근이 1이라고 했으면 보통 근이 1이다 그러면 이걸 이 x에다 1을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1을 대입을 하면 1 플러스 a-2-1이 0이다 이렇게 풀어서 a는 이제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근이다 라고 하면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답은 이제 2번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8번도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근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대입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9번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은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보면 x를 좌변으로 넘기면 x가 5보다 작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이제 넘기면 x가 크다라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1보다. 그러면 이 두 친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내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1에서 x가 5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모양이 똑같으니 이제 a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 5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a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를 찾아보니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여기다 정리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절대값이 크다라고 나오면요, 양쪽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작다라고 한다면 이제 안쪽이라고, 안쪽 혹은 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어떻게 푸냐면은 a가 당연히 양수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자, a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쪽이다. 그럼 a를 마이너스 a하고 a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여기 a가 안 적었네요. a라고 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a에서 a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 문제를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하나 묶고요. 요렇게 하나 묶어 놓을게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문제를 풀 때 작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바로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그냥 사이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x 마이너스 2가 2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2를 더해 주시면 0에서 x가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까랑 문제가 거의 똑같죠. 여기 앞에 0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a가 뭐가 돼야 되느냐? 4가 a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1차 때 이걸 틀려가지고 계산 실수를 했는데 좀 꼼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중간에 수정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틀린 상태로 놔뒀어요. 댓글 달아주신 분은 정말 감사드리고 거기에 이제 피드백을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혹시 문제되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1번에 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간단합니다. 빼서 제곱하고 x끼리 빼서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y끼리 빼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도 되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식으로 먼저 풀어보자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니까 16하고 그 다음에 4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플러스 9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25가 되니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공식을 못 외웠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를 이제 직각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 길이는 이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까지 길이는 이제 뭐가 되느냐? 1에서 4까지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3대 4대 5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는 3번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거리가 나왔다면 한 파트는 중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리와 중점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내분점이나 외분점이 안 나왔고 저번에 중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둘 다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중점은 안 나왔고 이제 거리가 나왔으니까 요게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여기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네. 가로로 돼서. 자, 12번, 길어. 자, 12번 보면은, 자, 평행의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이것도 직선 방정식인데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유형은 두 가지예요. 평행 아니면,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직이 안 나왔죠. 저번에 수직이 나왔으니까. 그럼 왜 평행 아니면 수직이 또 번갈아 가면서 또 나와요. 자, 평행은 어떻게 푸느냐? 정리를 해두세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직은 기울기의 이제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평행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y는 2x입니다. 근데 y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쓰려고 했는데 y절편이 이미 6이라고 0일 때 6 지나간다고 가르쳐 줘버렸죠. 그래서 답은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y절편을 안 가르쳐 줬다면 y는 2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0,6을 대입을 원래 해서 푸는 거예요. 대입을 해도요 6은 이제 b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되죠. y는 2x 플러스 6을 찾으면 되니까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원방정식은 식무로 보는 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름의 양 끝점의 밑줄을 칠게요. 지름의 양 끝점도 오랜만에 나오는데 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지름이죠, 지름. 그러면 이 친구의 중점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지름의 중간 지점에 원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둘의 중점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와,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와서 중점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점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2분의 좌표 두 개를 x좌표끼리 더하는 겁니다. 3이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죠. 그리고 2분의 y좌표끼리 둘이 더하면은 또 2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1,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1,1이라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아까 전처럼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1,1이죠. 그 다음에 1,1이고 여기가 3,3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피타고라스 정리도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해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중심이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2입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제곱 더하기 2제곱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거죠.
됐죠? 요 길이를 뭐 L이라고 잡으면 L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L이 아니고 반지름으로 둘게요.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반지름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R제곱이 8이 나오죠.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다 8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는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거는 중점과 두 점 사이 거리까지 싹 다 나와 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기에 x-1 y-1 제곱은 8이다. 찾기가 좀 어렵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정답은 이제 13번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점이 안 나오길래 좀 의아했는데요. 이 부분에 별표를 쳐야 됩니다.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이면 중점이 중심이다. 그래서 중점을 해서 중심을 찾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칭이동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X축 대칭의 밑줄을 칩니다. X축 대칭은요, Y 부호가 반대죠. 데칼코마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사각형 모양 하나 딱 그리면은 여기를 만약에 A, B라고 두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B니까 요점 좌표가 A, B라고 한다면 X축으로 대칭 이동하니까 Y 부호가 바뀌었고요. Y축으로 대칭 이동하니까 X 부호가 바뀌었고요. 원점으로 대칭하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X축 대칭했으니까 여기 보다시피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5라고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는요,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데칼코마니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번 문제는 뭐 집합 문제인데, 집합 문제는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정도 연산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뭐 대충 원을 이런 식으로 두 개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A를 쓰고요. 여기다 B를 쓰면 됩니다. 이제 1이랑 1, 2, 3, 6인데 이제 A랑 B랑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1이랑 2가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1이랑 2라고 쓰고요. 여기 3이랑 6을 쓰고요. 1, 2, 4,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교집합 B다. 교집합이 뭐냐 하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 여기. 이렇게. 그래서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1이랑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N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2 두 개 있으니까 A 교집합 B는 2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두 개니까 두 개 보기에 이제 또 두 개니까 또 2라고 해서 2번 체크하면 안 돼요. 1번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만약에 차집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합집합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합집합은 6개, 뭐 A 차집합 B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기 되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잘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제. 명제 문제도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16번. 역 아니면 뭐를 물어보느냐 하면은 대우 아니면 부정 이 셋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은 뭐냐 하면은 이 순서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순서 변경이고 이 대우는 뭐냐 하면은 순서 변경에 이제 부정까지 이제 반대말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는 거는 이 순서 변경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 순서를 바꾸면 x 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 세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가 이제 3번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대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대우를 보면은요. 요 대우 보이죠? 대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요거다. 부정까지 했죠? 요게 이제 뭐가 되느냐?
대우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0만 물어보진 않고요. 대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물어본다면 4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역을 물어봤으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합성함수도 엄청 잘 나옵니다. 요 그림 보고 해석만 잘하면 돼요.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서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합성을 하라는 건데요. 요 안쪽에 먼저 이걸 집어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F 서클 F2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요. 2는 현재 3을 찍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F2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F3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은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4를 찍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는 보기에 이제 4는 4번에 있네요. 4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는 합성함수 혹은 역함수에서 잘 나오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림이 뭐가 뭐를 찍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인데, 와우, 18번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유리함수 아니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유리함수 그려라 혹은 무리함수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중에 하나가 출제 꼭 되죠. 이번에는 이제 유리함수가 출제가 됐네요.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분모가 0 되는 겁니다. 요 x가 3이라는 거는 분모가 0 되는 지점이고, 여기 4 있죠. 여기 4, 여기 y 점근선이야. 맞아, 똑같이 숫자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분모 0 되게 하는 x 값이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줄일게요. 요거는 다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그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이 점근선 x 점근선은 a고 y 점근선은 4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 분모 0 되게 하는 숫자, 요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3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자동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19번하고 20번은 또 저번 1차 때와 동일하게요. 한 방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순열과 조합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그 제가 엄청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따질 때는 순서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좀 확대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순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순서가 필요하다면 이제 순열을 쓰는 겁니다. 이제 NPR이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서가 이제 필요가 이제 없는 경우는 이제 조합을 쓰는 겁니다. 이제 NCR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순서를 쓸 때, 뭐 어떤 순서죠? 그러면은 AB하고 BA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B하고 BA가 똑같아요. 자, 그거를 19번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면, 자, 4개의 종목 중에서 2개의 종목을 택하여 여기다 밑줄 쳐야 됩니다. 4개의 종목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종목을 택하여까지는 아직 순서가 필요가 없었는데 일렬로 나열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머릿속으로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구를 A라고 보고 배구를 B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먼저 하고 배구를 나중에 하는 거랑 배구를 먼저 하고 농구를 나중에 하는 상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순열을 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방법은 4가 스타트니까 4고 개수는 2개 일찍 줄어들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12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NPR 계산법도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12는 이제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하고 20번은 올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그 지수로그랑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21년 전에 거 기출 문제를 본다면 아마 이 문제가 아마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문제 보면 16, 17, 18, 19, 20, 17, 18, 19, 20 뒤에 네 문제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걸 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여기는 자, 여기다 밑주십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답면체를 그냥 선택입니다. 선택. 자, 내가 만약에 정사면체를 A로 보고 정육면체를 B라고 본다면 자, 자세하게 보세요. 내가 AB를 선택을 했는 거랑 BA를 선택한 거는 똑같습니다. 난 정사면체, 정육면체 선택했어. 너는 정육면체, 정사면체 선택했어. 우린 뭘 선택한 거야? 정사면체, 정육면체 선택한 걸로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쓰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형이 5개가 있죠.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OC라고 써주시면 되고 순열 계산법은요. 뒤에 거 팩토리얼 해주시고요. 앞에 거는 OP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OP는 이제 5 곱하기 4고요. 2팩은 2가 되니까요. 정답은 이제 10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순열하고 조합 공식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 여기에서 저번에 1차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제 순열과 조합은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인수분해랑 3차 방정식, 3차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 요게 조금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댓글로 봤을 때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지금 이 상태로 다음 시험에도 나올까요? 라고 예상을 한다면 내년 1차 시험도 요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 거 이전부터 그 만약에 문제를 보고 싶다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제 어떤 문제는 빼고 어떤 문제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언제든지 질문하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항상 뭐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봤을 리는 없겠죠. 도움이 됐다면 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상하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